네, 약간은 다행스러운 것은 양 지수 모두 다 이제 바닥을 살짝은 잡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엔 거의 보합 근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자, 이러한 구간 속에서 오늘도 신상원 전문가의 해안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그 FOMC에 대한 해석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좀 엇갈리게 되면서 미국도 혼조, 또 국내에서는 약간 이제 보합권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오전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일단은 FOMC보다도 뭐 어제 뭐 장중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 그다음에 이제 뭐 SG발 사태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다른 요소가 더 시장에 흔들림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쨌든 뭐 매파적인 동결 예상대로 다 나왔습니다. 앞에서 형일 전문가님께서 뭐 설명도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 뭐 우리가 다 예상한 대로 그렇게 매파적인 흐름이 나왔고, 또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그 파월 의장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는 좀 더 매파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모호한 메시지를 좀 줬어요. 근데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다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뭐 혼조세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좀 과하게 좀 내린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초반에는 좀 회복하는 그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 그 엔비디아 관련해 갖고 뭐 좀 연결이 돼 있는 섹터가 있는 그 반도체 관련주 선별적으로 움직였어요.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HPSP 그다음에 뭐 덕산 헤이메탈 뭐 마이크로 솔더블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지금도 뭐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IT 전반에 그 좀 선별적으로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어제 그 아쉬움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 네, 있는데 바로바로 시장이 자꾸 바뀝니다. 지금 또 하락이 좀 나왔었어요. 뭐 이게 뭐 원전 이슈도 있고 또 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있고 이게 또 그 SG 사태 같은 게 또 좀 더 우려감이 나오고 투심이 약화되다 보니까 또 영향을 받는다 이러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도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 시장을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2600이 깨지고 나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항상 꾸준히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좋겠지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다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런 것처럼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습 효과가 좀 더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전 시장에 뭐 반도체, IT, 2차 전지 선별적으로 이런 중심 갖고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엔터주들이 또 이럴 때 좀 잘 버티잖아요. 그래서 좀 버티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오전 시장인 것 같고요. 하락분을 오후에도 좀 만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를 좀 보면은 좀 요원합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있고 개인들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네 그래도 좀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조금 힘이 좀 빠지는데, 오후에는 좀 개선되길 좀 바라면서, 네, 오전 시장은 이렇게 그냥 관망, 어제 좀 간만에, 시장, 흐름이 좀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간만에 좀 충격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좀,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뭐 물타기라든가 또 무모하게 또, 예전에 이랬으니까 다시 또 지금 더 들어가야지 이러지 말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FOMC가 어쨌든 끝났지만 다양하게 결과를 해석하고 또 소화해 나갈 겁니다. 또 시장 주변에 다양한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일 주말도 있고 주말도 가까워지고 좀 약간은 소화 구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오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투자자의 마인드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포인트인데요. 관망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어떠한 포인트를 두고 관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종목별로 볼 때는 이래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나 또는 2차 전지에는 큰 돈은 들어와 있고 그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급해서 좀만 내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시장의 종목이 30% 올라가잖아요. 그럼 30%도 떨어진다는 거를 감안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30%를 그걸 어떻게 막 견디겠어 이러지만 그런 시장의 이 종목에 이 상하가 있다는 거를 보면은 좀 우리가 견딜 때 여유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5% 떨어졌다고 무작정 뭐 10%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감으로 지금은 들어가야 되겠지. 이런 대응보다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좋은 종목들, 우리가 HPSP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대응을 해봤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뭐 3만 원 기준에서 좀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질 때 바로 떨어진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5일선이 회복하는 구간. 네, 분봉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 그걸 보고 지지라인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 내려온다. 그 강했던 종목들이 어디서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지, 수급이 빠져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게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하루 이틀 또는 뭐 다음 주 초까지도 흐름을 잘 살펴보면 지지 라인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수급,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이평선 보면서 대응하잖아요. 네. 자꾸 좀만 내려온다고 지금 사야지. 지금 안 사면 내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FOMC는 중요하다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 7월, 9월이겠죠. 근데 7월도 인상에 대한 게 파월 의장 입에서 이제 뭐 항상 그랬지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말을 안 했으니까 7월에도 인상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이 지금 원하는 수준의 지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연설을 잘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게 안 나오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인상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상도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시스템은 견조하다고 하지만 지금 겨우 봉합한 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이 강한 회초리를 들기에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7월도 어떻게 보면은 동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멈추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 긴축 프로그램이 멈추는 게 아니라 잠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쉼표를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 네, 근데 7월 달에 지표를 맞추려면 7월 달에 인상을 하고 그 8월 건너뛰고 9월까지 봐야 되는데 9월에 보통 그 경제 계획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아마 고민이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상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어쩌면 투심은 살짝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좀 미국 시장 이렇게 보면요.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 이게 아직도 심리 지수는 극도의 탐욕에 가 있어요. 빅스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기회를 노리는 심리가 시장에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돈은 들어와 있다 저는 본다니까요. 네, 저점을 높여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회 인상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경계심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 메시지가 시장에 좀 그래도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눈에 가시 같은 게 좀 많아요. 예,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술핵 이슈, 그 벨라루스에 이제 전술핵 배치한다고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또 시장에 좀 한쪽으로 안 좋은 악재인데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염수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따 리뷰를 할 종목이 생기고 있고 신시장에 이제 좀 약간은 우리가 바라는 밝은 쪽의 섹터가 강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어두운 섹터가 나오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되고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전술핵 관련해서 좀 뭐 해독제 관련 이런 종목들
뭐 대봉 LS, 대정화금, 한창,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종목들이 막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르비텍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그래도 또 있으니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원하는 그 수준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좀 한 12개 정책을 계속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밀렸기 때문에 좀 다들 빠져와 있지만 뭐 하이스트리라든지 금강, 철강이라든지 이런 원래 잘 움직이던 그 철강주들 있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 반응들은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겨내는 그런 뭐 종목들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섹터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인데 이제 점점 더워집니다. 네, 예, 장마도 다가오고 또 뭐 슈퍼 엘니뇨라고 해서 이제 그 곡물 관련해서 좀 인상되는 거, 이제 인플레이션 되는 것까지 좀 있어서 지금 계속 곡물주들도 계속 지금 끝을 모르고 막 움직임이 나오고 소금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여름도 또 무덥고 습하대요. 그러면 또 관련된 계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창문형 에어컨 하면은 뭐 작은 회사들 뭐 신일전자, 파세코 이렇게 있지만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네, 뭐 위닉스 여기는 이제 제습기도 만들잖아요. 저점에서 거래를 만들고 네, 바닥을 탈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시장이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워지고 엘니뇨 얘기 나오니까 다른 농작물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소비량 1, 2위를 다투는 네, 1위인가요? 커피죠. 커피 관련된 이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도 네, 적자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뭔가 좀 수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니까 이런 애들도 움직임이 좀 잘 나옵니다. 일전에 뭐 대한제당이나 신송홀딩스 뭐 좀 소개를 드렸잖아요. 정말 지금 와서 저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SG 사태 때문에 지금 다들 좀 뭐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지만 예, 학습 효과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예, 지지 라인 잡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세는 지금 네,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인지하고 예,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된 오후장 포인트들 시선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도달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원바이오젠이었었는데 이제 목표가에 살짝 도달을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바이오젠이 2차 목표가 돌파했고요. 수익률은 34.92%.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입니다. 5월 그냥 말경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게 피코그램인데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수익률은 거의 20%에 근접한 그런 상황인데요. 두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네, 원바이오젠은 이제 목표가에서 또 잠깐 수익 실현하셨을 거고 회사는 뭐 아주 괜찮습니다. 작고 강한 기업. 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또 2배 가까이 늘어날 뭐 예상이 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영업 활동, 기업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주가도 바닥에서 지금 정배열로 예쁘게 꽃을 피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은 시장 때문에 음봉 나오지만, 네. 뭐 2,600원까지 갔다 왔네요. 다음 목표가 또 설정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게 시세가 나올 때 어디서 진입을 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세가 나올 때 좀 빠르게 나오잖아요. 빠르게 많이 수익이 나오면, 그 다음 목표가 갈 때는 좀 조정 기간도 있습니다. 그때 또 어디서 지지라인 잡는지를 보면은 또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 됩니다. 다음 목표가는 2,70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만 좀 괜찮다면 정말 실적으로만 봐도 뭐 진짜 3,000원, 뭐 3,500원도 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은 네, 차트로만 봤을 때도 뭐 예쁘게 예전에 그 G2파워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좀 안 좋은 이슈, 어두운 이슈하고 좀 맞물렸잖아요. 네, 근데 흐름을 보면은 아직도 얘네들은 그 무중 이후에 과정을 소화하고 나서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지금 또 테마가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목표가를 설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2,5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목표가 도달된 종목들 추가적인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그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이슈에도 좀 엮여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 회사하고는 엮인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시약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제 시약이라고 일반, 분석, 진단, 그리고 특수 시험용 시약을 만드는 네, 그 회사고요. 또 그런 시약 말고도 이 전자급 솔벤트, 그래서 원료 의약품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SK 케미칼하고 이제 합작 투자 계약한 적도 이력이 있고 전략적 제휴를 갖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려는 그런 길목에 있는데 주가 흐름이 최근에 바닥에서 살며시 올라오려고 합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있고 이슈도 잠깐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반도체, 바이오 산업, 환경 산업까지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좀 성장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특수 목적용 그 고순도 특수 시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1위 기업인데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당연히 좋으니까 제가 갖고 나왔겠죠. 또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 적고요. BPS가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 그 구간에 아직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16,500원 설정하시고 1차 목표가는 25,5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정화금이라는 종목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